주말을 반납하고 혐오 데모를 저지하기 위해 달려나온 평범한 시민 개인이 바로 카운터스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카운터스에 뛰어든 걸까요? 여기 카운터 두 분을 소개합니다. 直接的に彼らと対峙する行動っていうのは社会に向けたアクションではなくて、やっぱり今その人を刺し殺そうとしているその手を止める行動だと私は思ってたんですね。やっぱり刺そうとしている手は物理的に抑えるしか止める方法がないと思うんです。結果的にその物理的に刺そうとしている手を抑える行動が、彼らのデモの人数を減少させて、弱体化させたっていう成果を生んだと思うんですね。まさにさせなくなってきた、割とその高圧的に、レイシストをしっかり起こるということが多分、私ができることで私が求められていることかなと思うんで、彼らが何を伝えたいのかということは僕は散々取材してきたわけです。でその結果として彼らが伝えたいことをこちらが受け止めてそれを考えるという行為は僕はもう必要ないと思う。ヘイトスピーチする側、差別する側、そしてこの醜悪な集団を俺が知ってしまったってことが一番かもしれない。知ってしまった以上は俺はやっぱり逃げるわけにいかないんだよね。記事を書くことも報道することも俺にとってはカウンターの一つだから。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막 도착하신 카운터스 멤버 이토 다이스케 야스다 고이치 씨입니다. 야스다 씨. 안녕하세요. 저는 야스다 고이치라고 합니다.フリーランスのジャーナリストです。本日こうして皆様の前でお話できますことを非常に光栄に思っています。私はフリーランスとして活動する前は長きにわたって 독립하기 이전에는 오랜 기간 주간지 기자를 역임했습니다. 기자로서 많은 사건 사고를 취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다룬 것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외국인의 인권 문제는 저에게는 라이프 워크,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제일 외국인을 취재한다는 것은 동시에 일본 사회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언급해야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의 일본 사회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인권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등한시 무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합니다. 차별과 편견을 갖고 외국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그러한 유감스러운 상황을 취재하는 중에 이희라 감독님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종차별주의자와 접하게 된 것도 외국인을 취재하는 저에게는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도 등장한 인종차별단체 제특회,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이 결성된 것은 2006년입니다. 한일 월드컵 개회로부터 4년 지난 때입니다. 당시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한국 사이가 참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의 TV에는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고 K-팝을 흘려보냈고 일본 여성들이 한국 문화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꺼워하지 않은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한국 문화의 침투를 침략이라고 간주하고 또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의 대립을 선동하고 한국을 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우익,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동지를 늘리며 공격성을 익히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탄생한 것이 제특회입니다. 이 제특회는 온라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온라인에서 동지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했죠. 한국에서 말하자면 일베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특회의 그 활동은 온라인을 거점으로 삼으면서 거리에서는 시위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그 거리를 활보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단교해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1코리안을 내쫓아라, 죽어라, 죽여라 주장합니다. 추악한 데모를 일본 각지에서 전개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집단이 생겨났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관동 대지진 직후에 일본에서는 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조선인을 죽인 것은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것입니다. 조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학살을 한 것이죠. 일본 사회는 코리아에 대한 차별을 계속해서 내포해왔던 것입니다. 시대와 함께 차별의 형태는 모습을 바꿨던 것이죠. 그래서 우연찮게 네트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있던 코리안이라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네트를 매개로 해서 확산된 것입니다. 96년 전에 관동 대지진 때는 조선인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 폭동을 했다라는 그러한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학살의 계기가 된 것이죠. 제특괴도 유언비어를 흘려돌리면서 지지자를 모았죠. 제1코리안이 특권이 갖고 있다, 일본이 이상으로 우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흘려보내서 사람들의 그 증오를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1코리안만을 적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치안을 흐트러뜨리는 존재다라고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같은 일본인일지라도 빈곤의 허덕이는 생활보호이여자도 나라를 축낸다라고 해서 그 비난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 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차별합니다. 오키나와는 한국으로 말하자면 전라도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앙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차별받은 곳입니다. 또한 여성이나 장애자에게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그 차별주의자 레이시스트들은 제2차 대전 후 어쨌든 일본이 획득해온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 평등, 평화라고 하는 것을 전부 부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전후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의 일부는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차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의 운동은 차별 피해자, 차별당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활성화된 영화에서도 그려진 운동, 요컨대 카운터 행동은 차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하는 사회운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 다음에 얘기하는 이토 씨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인종차별과 배척주의는 보다 카주얼한 형태로 일본 사회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차별을 없앨 것인가, 일본인의 행동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과 지역 그리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저희 자신이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명예와 생명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konnichiwa.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 살고 있고요. 레이시스트에 대항하는 행동 집단 카운터 레이시스트 액션 컬렉티브 이른바 CRAC의 소속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토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2013년부터 참여하게 된 배척주의에 대항하는 카운터 액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회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그와 더불어 발생한 원전사고의 참상을 목격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행동을 취하거나 하는 일 없이 그저 못 본 척하고 지내왔었습니다. 하지만 대지진과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일본 정부나 전력회사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대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뭔가 하지 않으면 일본 사회가 점점 망가져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원자력 정책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접 액션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척주의자들이 시행하는 그 데모에 대해서 항의하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2월에 우연히 한 SNS에서 혐오 시위에 대항하는 카운터 액션을 촉구하는 글을 보게 된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전부터 배척주의자들의 데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SNS에 그 올려져 있던 글을 보고 반사적으로 제 몸이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항의를 하는 대상은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은 시민모임이라는 단체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이 혐오 시위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함으로써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 이전에도 이러한 차별주의자들의 데모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고 정중한 말투로 항의를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주의자들로부터 혼쭐이 나고야만 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런 것들은 상대를 하지 말아라. 내버려두면 언젠가 없어질 거다. 사그라들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말씀드린 제특회는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SNS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카운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일 없이 지금까지는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방식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차별주의자들의 단체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카운터 액션이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왔고 매스컴이나 지식인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전까지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헤이트 스피치라는 표현이 그해 유행어로 선정될 정도로 사회 전체에 널리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헤이트 스피치, 혐오 데모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게 됐고요. 제특회 같은 차별단체는 그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혐오 시위 참가자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몇 년 후에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제정될 정도로 일본 사회가 변했고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진 양심과 의식 있는 시민의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은 못 본 채 하거나 방치해 두어서는 사회가 변하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실명으로 회사도 다 공개를 해두었기 때문에 차별주의자들로부터 배척주의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나 민사 재판에 수도 없이 불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많은 이제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카운터 멤버들 중에 차별주의자들의 괴롭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행동,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함께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이나 불이익이 분산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보다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심의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꼭 누구도 차별받는 일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구축되기를 옆나라 일본에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법이 통과되고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그 뒤풀이가 있을 때 저도 맥주를 들고 건배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토상도 있었는데요. 이토상은 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운터 행동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이런 법률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제정된다는 거는 한 10년, 20년이 더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법률이 통과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기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게도 질문을 하나 할게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발효된 다음에는 그 일본은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大きな効果はあったと思います。 큰 효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벌칙을 정한 건 아닙니다.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 안 된다, 차별은 안 된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국민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법률입니다. 이거는 이념법이죠.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부족합니다. 답답하죠. 벌칙도 없고. 그러나 이 이념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헤이트 스피치가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념 때문에 노력을 해야만 한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이긴 하지만 경찰은 데모대에 대해서 차별 데모에 대해서 좀 단속을 약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차별 데모에 대해서 집회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든지 그 지역을 빌려주지 않는다든지 허가까지는 안 가지만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큰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죠. 어떻게든 해야만 합니다. 법률을 좀 바꿔야만 한다고 저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활동하는 단체는 제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회, 줄여서 제특회라고 부릅니다. 단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치 특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무관심한 보통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특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제특회를 만들었던 사람, 처음 영상에 이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데모 현장이 아닌 곳에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부드러웠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모든 질문에 그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일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면 인터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특회 창설자의 시작은 인터넷 논객이었지만 2년 전 정당을 만들고 도쿄 시장에 출마해 11만 4천 표를 얻었습니다. 21명 중에 후보에 5위를 기록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세력이 바라는 큰 그림은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전쟁을 미화하고 평화헌법을 수정하려 합니다. 우리는 역사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의 혐오가 제노사이드까지 번진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 안의 혐오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중국 동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얼마 전에 제주도로 들어왔던 예멘 난민에게 했던 표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달렸던 댓글에서 예멘이라는 글자를 빼고 제일 한국인이라는 글자를 넣으면 제특회에 그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불과 몇십 년 전 제주 4.3 항쟁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스들에게 항상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촛불로 이룩한 한국이라는 사회를요. 우리는 다수자도 소수자도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카운터스는 생각만 했던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